2026년 1월 강남역 근처 한 건물. 예전 같으면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가득했을 이곳에 지금은 정신과 상담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약은 3주 대기, 20대부터 40대까지 빼곡합니다. 헬스장 회원권보다 마음챙김 앱 구독료가 더 비싼 시대. 다이어트 식단보다 번아웃 자가진단 검사가 더 인기 있는 시대. 스킨케어 루틴보다 멘탈 케어 루틴을 먼저 챙기는 시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2026년 사람들은 거울보다 자기 마음을 더 들여다보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뇌과학적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멘탈을 지키는 실전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교해 볼까요? 불과 10년 전인 2015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외모였습니다. 연예인 몸매, 완벽한 피부, 성형 전후 사진이 SNS를 가득 채웠죠. 헬스장은 1월마다 북적였고 다이어트는 국민 관심사 1순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봤어요. 오늘 내 얼굴은 어떤지, 피부 상태는 괜찮은지, 살은 안 쪘는지. 출근 전 30분은 메이크업에 투자했고 점심시간은 동료들과 다이어트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퇴근 후엔 헬스장에 가서 땀 흘렸죠. 주말엔 피부과 예약을 잡았고 백화점에선 화장품 매장을 가장 먼저 들렀습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은 최소 10분 이상 보정했어요. 각도, 조명, 필터 다 신경 써야 했습니다. 좋아요 개수가 자존감을 결정했고 예쁘다는 댓글 하나가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2015년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외모가 곧 경쟁력이었고 외모가 곧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SNS를 열어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명상앱 추천, 번아웃 극복 후기, 상담센터 리뷰, 멘탈 케어 루틴 공유. 아침 루틴을 공유하는 게시물을 보면 어떤가요? 예전엔 스킨케어 7단계였습니다. 지금은 명상 10분, 감사일기 3줄, 심호흡 5분입니다. 점심시간 대화 주제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어떤 다이어트가 효과적인지였죠. 지금은 번아웃 증상이 뭔지, 어떤 상담사가 좋은지, 영상 앱 중에 뭐가 나은지입니다. 퇴근 후 일정도 바뀌었습니다. 헬스장 대신 요가 센터, 필라테스 대신 명상 클래스, 보디 프로필 촬영 대신 심리 상담 예약, 주말엔 피부과 대신 정신과, 백화점 화장품 매장 대신 서점의 심리학 코너로 향합니다. SNS에 올리는 콘텐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셀카였죠. 지금은 멘탈 케어 방법, 번아웃 극복 스토리, 마음 챙김 일상입니다. 좋아요 개수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 마음이 편안한가입니다.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멘탈 헬스 앱 구독자는 16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트니스 앱은 32% 증가에 그쳤죠. 정신과 상담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가장 유망한 직업 3위 안에 들어갔어요. 영상 관련 시장 규모는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령대별 변화입니다. 20대의 65%가 멘탈 헬스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어요. 30대는 58%, 40대도 52%입니다. 반면 외모 관리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20대 23%, 30대 18%, 40대 12%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뇌과학이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 도파민 고갈 시대입니다. 당신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쾌감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물질이에요. 원래 도파민은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할 때 분비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회적 인정을 받을 때 분비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대 중반부터 뭐가 달라졌을까요? 쇼폼 영상이 폭발했습니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평균 3시간입니다. 한 영상당 평균 시청 시간은 15초. 15초마다 새로운 자극, 15초마다 도파민 분비, 15초마다 뇌가 반응합니다. 아침에 알람을 끄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잠에서 깬 지 30초도 안 돼서 이미 50개의 쇼폼을 봤어요. 화장실 가면서도 봅니다. 양치하면서도 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30분 내내 봅니다.
회사 화장실에서도 10분 동안 봅니다. 점심시간 20분 중 15분은 쇼폼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또 30분, 자기 전 침대에서 1시간, 하루 총 3시간 이상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무뎌진다는 겁니다. 너무 자주 너무 강한 자극을 받으면 뇌는 점점 둔감해져요. 예전 같으면 친구 만나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로는 도파민이 잘 분비되지 않습니다. 작은 성취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일상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2015년의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가 생일 선물을 줬어요. 작은 키링이었죠. 당신은 정말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SNS에 올리고 친구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키링을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미소 지었죠. 2026년의 당신은 어떤가요? 친구가 똑같은 선물을 줍니다. 당신의 반응은? 고맙긴 한데 그게 전부예요. 5분 후면 잊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사이 당신은 틱톡에서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언박싱을 50개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외여행 사진을 200장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억대 연봉자의 하루를 30개 시청했죠. 키링 하나로는 당신의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할 수 없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쇼폼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도파민 수용체 밀도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같은 행동을 해도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극은 또 금방 무뎌집니다. 악순환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28살 직장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승진 소식을 들으면 일주일 내내 기뻤다고 해요.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친구들 만나서 자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죠. 그런데 올해 또 승진했습니다. 기쁨이 지속된 시간은 2시간이었어요. 왜일까요? 승진 소식 듣고 5분 뒤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피드에는 또래가 사업 성공한 사진, 해외 이민 간 친구의 여유로운 일상, 주식으로 5억 번 후배의 인증샷이 가득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외모를 갖고도 찰나의 만족일 뿐이라는 걸. 성형수술 받고 거울 보면 3일은 기쁩니다. 근데 4일째부터는 SNS에서 더 예쁜 사람 수백 명을 보게 됩니다. 다시 공허해져요. 다이어트 성공해서 5kg 뺐습니다. 기쁨이 지속되는 시간은 일주일이요. 그 후엔 유튜브에서 20kg 뺀 사람들의 영상을 봅니다. 네, 5kg이 초라해집니다. SNS에 예쁜 사진 올려도 좋아요 100개 받아도 5분 뒤면 공허하다는 걸.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근데 10분 뒤 다른 사람 게시물을 보면 좋아요가 1000개예요. 당신의 100개가 초라해집니다. 도파민은 즉시 바닥을 칩니다. 결국 도파민 시스템 자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걸. 그게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평온을 찾는 것. 숫자로 증명되는 만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행복. 이게 2026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답입니다. 두 번째 이유, 코르티솔 폭발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원시시대라면 호랑이를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분비됐다가 위험이 사라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2026년 현대인의 코르티솔 수치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하루 종일 높게 유지됩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높아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은 하루 종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첫 번째 위협이에요.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 코르티솔 분비.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두 번째 위협, 밤새 쌓인 업무 메시지 50개, 코르티솔 급증, 뉴스 알림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위협, 경제 불황, 대량 해고, 전쟁 소식. 뇌는 이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코르티솔 추가 분비, 출근길 지하철에 탑니다. 네 번째 위협, 사람들에 치이고 지연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지각할 수도 있다는 불안, 코르티솔 계속 상승. 회사 도착하면 다섯 번째 위협, 이메일 100통, 급한 업무, 상사의 재촉, 동료와의 경쟁. 위협, 또 위협. 코르티솔, 또 코르티솔. 점심시간엔 여섯 번째 위협이 기다립니다. SNS를 엽니다. 친구는 승진했고, 동창은 결혼했고, 선배는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뇌는 이걸 사회적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도태될 수도 있다는 불안,
코르티솔 폭발. 오후 회의 시간. 7번째 위협.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덜 됐어요. 상사가 쳐다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코르티솔이 최고치를 찍습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 위협. 집에 가서도 쉴 수 없어요. 내일 회의 자료, 밤새 메시지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건 9번째 위협.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 지금 이대로면 안 된다는 자극. 잠들기 전 마지막 위협.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 코르티솔은 잠들어서도 높게 유지됩니다. 결과가 뭘까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뇌의 해마가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해마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어집니다. 집중력이 급격히 감소해요. 30대인데 기억력이 60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별거 아닌 일에 공황 상태가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두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가 급증합니다. 2026년 통계를 보면 20대의 40%, 30대의 35%가 불안장애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대가 28%, 30대가 23%입니다. 공황장애는 20대 15%, 30대 12%예요. 이건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32살 직장인 B씨,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어요. 좋은 회사, 괜찮은 연봉, 예쁜 외모,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졌어요.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중증 불안장애와 우울증.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힘드셨어요? B씨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3년 전부터였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외모를 더 가꾸면 기분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운동을 더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안 됐어요. 피부는 좋아졌는데 마음은 더 망가졌습니다. 몸은 예뻐졌는데 정신은 무너졌어요. 이건 외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뇌의 편도체가 폭주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몸이 아무리 날씬해도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매일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멘탈 관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뇌의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것,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것, 해마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진짜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전전두피질 붕괴입니다. 전전두피질은 뇌의 CEO예요. 의사결정, 계획 충동 조절,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게 잘 작동해야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전전두피질은 거의 과부하 직전입니다. 왜일까요? 의사결정의 폭발 때문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의 수를 아세요? 평균 35,000개입니다. 35,000개요? 믿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이에요. 알람을 끌까? 5분 더 잘까? 첫 번째 결정. 뭐 입을까? 옷장을 엽니다. 셔츠 30벌, 바지 20벌 중에 고릅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결정. 뭐 먹을까? 냉장고를 엽니다. 10가지 선택지. 아니다. 배달시킬까? 배달 앱을 엽니다. 200개 메뉴. 여섯 번째부터 20번째 결정. 어떤 경로로 출근할까? 지하철 2호선, 3호선, 버스, 택시. 21번째 결정. 회사 도착. 이메일 먼저 볼까? 업무 먼저 할까? 22번째. 급한 일부터 할까? 쉬운 일부터 할까? 23번째. 커피 마실까 말까? 24번째. 마신다면 아메리카노? 라떼? 어떤 사이즈? 25번째부터 27번째. 이게 오전 10시까지의 일입니다. 벌써 27개의 결정을 내렸어요. 점심시간엔 더 심각합니다. 배달앱을 엽니다. 메뉴가 200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치킨, 피자, 햄버거. 큰 카테고리만 8개. 각 카테고리에 25개씩 있습니다. 총 200개 선택지. 하나를 고릅니다. 그 안에 또 선택지가 있어요. 맵기 단계, 토핑 추가, 사이드 메뉴, 음료, 수저, 포크. 10개 추가 결정. 리뷰를 읽습니다.
별점 4.5 이상만 100개. 어떤 리뷰를 믿을까? 또 결정. 고민, 또 고민. 전전두피질이 계속이랍니다. 점심 하나 시키는데 30개 결정을 내렸어요. 오후 업무 시간. SNS를 봅니다. 피드에 콘텐츠가 무한으로 쏟아집니다. 뭘 볼까, 뭘 건너뛸까? 좋아요 누를까 말까? 댓글 달까 말까? 공유할까 말까? 매 스크롤이 의사결정입니다. 10분 동안 100개 게시물을 봤습니다. 100개 결정을 내렸어요. 퇴근 후 집에 갑니다. 저녁은 뭘 먹을까? 또 배달앱, 또 200개 선택지, 또 30개 결정. 넷플릭스를 켭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수천 개, 카테고리가 50개, 각 카테고리에 100개씩, 총 5,000개 선택지. 뭘 볼까 고민하다가 30분이 지나갑니다. 그 30분 동안 50개 콘텐츠를 클릭했다 나왔습니다. 50개 결정. 결국 보던 거 다시 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결정들. 내일 뭐 입을까? 몇 시에 일어날까? 알람을 몇 개 맞출까? 핸드폰 볼까 말까? 유튜브 하나만 더 볼까? 불 끌까 말까? 하루가 끝납니다. 총 몇 개 결정을 내렸을까요? 35,000개입니다. 전전두피질은 지쳐 있어요. 의사결정 피로. 이걸 영어로 decision fatigue라고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판사들의 판결을 분석했어요. 오전에 내린 판결과 오후에 내린 판결이 달랐습니다. 오전엔 신중하고 공정했어요. 오후엔 기계적이고 가혹했습니다. 왜일까요? 전전두피질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이미 수백 개 결정을 내렸어요. 오후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전두피질이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감정 조절도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이 나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되고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번아웃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35살 직장인 C씨의 사례입니다. 3년 전엔 업무 능력이 뛰어났어요. 멀티태스킹의 달인이었습니다. 동시에 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근데 올해 들어 이상했습니다. 간단한 이메일 하나 쓰는데 30분이 걸려요. 회의 중에 멍 때립니다. 상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퇴근 후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녁 메뉴 고르는 것조차 힘듭니다. 주말엔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이게 번아웃입니다. 전전두피질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또 하나의 의사결정을 추가하는 겁니다. 어떤 화장품, 어떤 운동, 어떤 식단, 어떤 시술, 어느 병원. 매일 수십 개 결정을 더 내려야 합니다. 이미 지친 전전두피질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반면 멘탈 관리는 전전두피질을 회복시킵니다. 명상, 디지털 디톡스, 의사결정 줄이기.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과학이 검증한 3단계 멘탈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3일만 시도해보세요. 쇼폼 영상 완전 차단, SNS 로그아웃, 게임 삭제. 처음 이틀은 지옥입니다. 손이 자꾸 핸드폰으로 갑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정상입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3일째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당기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봅니다. 하늘이 예쁘네요. 언제 이렇게 예뻤나 싶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향이 좋네요. 이렇게 좋았나 싶어요. 책을 펼칩니다. 읽히네요. 집중이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아름답습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대화가 즐겁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한 자극에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디톡스 7일이면 수용체 밀도가 20% 회복된다고 합니다. 14일이면 40%, 30일이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코르티솔 낮추기입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심호흡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 이걸 10분만 반복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들어갑니다. 이게 1회입니다. 이걸 10분 동안 반복하세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일주일 후 당신은 알아챌 겁니다. 예전보다 덜 짜증납니다. 작은 일에 덜 화납니다.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덜 힘듭니다. 이게 코르티솔이 낮아진 증거입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 자연 노출입니다. 하루 20분만 공원을 걸어보세요.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세요. 연구 결과 20분 자연 노출로 코르티솔이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본 사람들의 후기입니다. 29살 D씨.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 일찍 나와서 회사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2주 만에 변화를 느꼈어요. 출근이 덜 두렵습니다. 월요일이 덜 싫습니다. 상사 얼굴 보는 게 덜 스트레스입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전전두피질 회복입니다. 주 3회 30분씩 명상하세요. 명상이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관찰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게 전전두피질을 강화시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명상 수련자의 뇌를 MRI로 찍었어요. 8주 명상 후 전전두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5%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편도체는 5% 감소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성적 사고는 강해지고 불안과 공포는 약해진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이 쉬워지고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1살 이 씨의 사례입니다. 1년 전까지 극심한 번아웃 상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싫어서 매일 울었어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어요. 잡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렸어요. 3개월 후 30분 명상이 가능해졌습니다. 6개월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출근이 덜 힘듭니다. 업무가 덜 스트레스입니다. 의사결정이 빨라졌어요. 감정 기복이 줄었습니다. 1년 후 승진했습니다. 명상이 구해준 겁니다.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사람들이 외모보다 멘탈을 중시하게 된 이유. 첫째, 도파민 고갈 시대. 쇼폼 과부하로 일상의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외모를 갖고도 SNS에서 더 예쁜 사람을 보면 순식간에 공허해집니다. 둘째, 코르티솔 폭발. 만성 스트레스가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예뻐도 편도체가 폭주하면 매일이 지옥입니다. 셋째, 전전두피질 붕괴. 의사결정 피로로 번아웃이 일상이 됐습니다. 외모 관리는 의사결정을 더 늘리지만 멘탈 관리는 전전두피질을 회복시킵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도파민 디톡스, 코르티솔 낮추기, 전전두피질 회복.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외모는 사진 속에만 남지만 멘탈은 당신의 매 순간에 영향을 줍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의 반만이라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2026년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뇌를 돌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